안녕하세요,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형사재판은 민사재판하고는 다르게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어야지만 진행되는 사건이 있고요. 변호인이 없어도 진행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정형이 좀 낮은 사건들은 변호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법정형이 높은 사건은 변호인이 있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통상 첫 번째 재판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 일단 피고인이 돼서 형사법정에 들어서면 재판부에서는 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요.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권리 고지, 그러니까 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거나 이런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얘기하는 시간은 끝납니다. 그 다음은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검사는 피고인이 받아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진술이 끝나고 나면 재판장은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자, 그럼 검사가 이렇게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거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지 않나요? 라는 것을 물어봐요. 자,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뭐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혐의는 인정하되 뭐 양형 부분에 대해서 좀 선처를 바란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이런 걸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라고 하는데요.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가 끝나면 검사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근데 검사가 처음에 재판부에 제출하는 건 증거 목록만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판사는 피고인이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전까지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판사가 미리 기록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예단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의 변소를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고인이 동의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일단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검사가 증거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면 변호인과 피고인이 보고서 어떤 증거는 제출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어떤 증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표시하고요. 동의를 한 증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재판부에 그 증거가 제출이 되고 동의를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법에 정해진 요건을 거쳐야지만 증거로 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라는 것이 보통 진술 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서 그 증인이 내가 이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처럼 말을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증거 능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사재판의 경우에 첫 번째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을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간이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무죄의 취지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죄를 다투는 재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소사실을 입증하려고 만들어진 진술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검사가 해당하는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재판 절차를 날짜를 잡아서 해당하는 증인들을 부르고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고 또 제출할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재판을 진행한 후에 선고기일이라는 걸 잡습니다. 자,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고요. 변호인은 사실 선고기일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선고를 하는 날은 검사, 변호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요.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 피고인석에 이제 자리를 하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판사죠.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해 와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읽어주고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고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구구명의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법정 안에 경위가 대기하고 있다가 해당 피고인을 구치소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법정 구속의 형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선고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고 뭐 특별히 뭐 이후에 무슨 사회봉쇄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 이수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안내장을 받아서
그 선고 내용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형사재판의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아마 형사재판 이런 거 평생 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내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사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가시면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내용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